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유예 조치와 소비자 신뢰 지수 반등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7조 달러가 넘는 현금이 대기 중인데 이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메타가 마침내 아이패드 전용 왓츠앱 앱을 출시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9차 시험 발사는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잭 도시가 이끄는 핀테크 기업 블록이 스퀘어 결제 단말기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퀄컴이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자사 모뎀이 애플의 첫 자체 모뎀, C1보다 실사용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가 데이터 관리 플랫폼 인포메티카를 약 80억 달러, 한화 약 11조 원에 인수하기로 밝혔습니다. 애플이 올해 안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의 전용 게임 앱을 기본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유예 조치와 소비자 신뢰 지수 반등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5%, 나스닥은 2.47%, 다우 지수는 1.77% 상승했습니다. 이번 반등의 직접적인 촉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주 긴장을 고조시켰던 무역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조치로 시장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 지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달 대비 14.4% 급등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고, 이는 소비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기업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는 핵심 자본재 신규 주문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향후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함을 시사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최근 장기채 금리 급등에 대응해 채무개 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미국 30년물 금리는 5% 아래로 떨어졌고 10년물 수익률도 4.44%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번 반등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발생한 기대 반등 성격이 강하며 시장은 내일 오전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에 7조 달러가 넘는 현금이 대기 중입니다. 이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BBVA 전략가들은 현재 기관들의 기술주 보유 비중이 여전히 낮고 CTA나 변동성 제어 펀드들도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에는 중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 주력 제품인 H20 칩 매출에서만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며 올해 분기당 최대 45억 달러의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매출의 13%를 차지하던 중요한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중동 등지로의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는 1만 8천 개의 블랙벨 칩을 포함한 대규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주가는 최근 7주간 약 40% 상승하며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고 현재 주당 순이익은 28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보다 낮지만 투자자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9분기 연속으로 시장 기대를 상회해온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글로벌 증시의 다음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메타가 마침내 아이패드 전용 왓츠앱 앱을 출시했습니다. 새 앱은 아이패드 화면에 최적화된 2단 레이아웃을 적용했고 아이패드 OS의 스플릿 뷰 등 멀티태스킹 기능도 지원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2명까지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기능상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동안 메타는 페이스북과 메신저는 아이패드 전용 앱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왓츠앱은 아이폰 버전만 제공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현재 남은 주요 미출시 앱은 인스타그램뿐이며 이 앱 역시 아직 아이폰 버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왓츠앱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0억 명을 넘지만 아이패드 사용자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태블릿 사용자층 확대를 노리는 메타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스페이스X가 세계 최대 로켓 스타쉽의 9차 시험 발사를 단행합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앞선 1월과 3월 시험은 모두 비행 직후 폭발로 실패했습니다. 연료 누출 엔진 문제 등 서로 다른 원인이었으며 스페이스X는 각각의 사고를 분석해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재사용 추진체 슈퍼헤비를 처음으로 재비행하며 저신뢰성 높은 랩터3 엔진이 탑재됩니다. 또한 모의 위성 8개를 우주에서 분리하는 시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발사 후 스타르바에서 연설을 통해 스타쉽의 향후 계획과 화성 유인 미션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를 성공시키고 연내에 스타쉽과 추진체 모두의 회수에 도전하며 장기적으로는 궤도 내 연료 보급 기술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나사 예산 삭감, 민간 주도 우주 개발, 그리고 머스크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이번 발사는 단순한 시험 이상의 정치 기술적 상징성을 지닙니다. 잭 도시가 이끄는 핀테크 기업 블록이 스퀘어 결제 단말기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고객은 QR코드를 스캔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게 되며 이 기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규제 승인을 거쳐 2026년까지 미국 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블록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 저장 채굴 인프라를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블록은 이미 캐시앱에서 비트코인 구매 전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매출의 일부를 자동으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기능도 운영 중입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전용 지갑인 비트키, 채굴 장비 프로토, 오픈소스 생태계를 지원하는 스파이럴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퀄컴이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자사 모뎀이 애플의 첫 자체 모뎀, C1보다 실사용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은 아이폰 16이와 퀄컴 모뎀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었는데 뉴욕의 T모바일 5 지망에서 테스트한 결과 안드로이드 폰은 다운로드 속도에서 최대 35%, 업로드 속도에서는 무려 91% 더 빨랐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혼잡, 실내 사용, 셀타워와의 거리 등에서 차이가 두드러졌고 아이폰 16에는 발열과 화면 밝기 자동 저하 현상도 관측됐습니다. 애플은 퀄컴을 대체하기 위해 오랜 기간 자체 모뎀 개발에 공을 들여왔고 이번이 그 첫 상용화입니다. 반면 퀄컴은 애플 매출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기술 우위는 자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벤치마크를 넘어 소비자 체감 품질과 향후 스마트폰 경쟁 구도의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데이터 관리 플랫폼 인포메티카를 약 80억 달러, 한화 약 11조 원에 인수하기로 밝혔습니다. 인수가는 주당 25달러로 이는 지난 5월 22일 기준 종가 대비 약 30% 프리미엄이며 거래는 2027년 회계연도 초 마감을 목표로 합니다. 인포메티카는 데이터 통합 품질, 거버넌스, 메타데이터 관리 등에서 강점을 지닌 기업으로 세일즈포스는 이를 통해 에이전트포스 같은 AI 에이전트 제품의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는 슬랙, 타블로 등 과거 대형 M&A 이후 처음으로 경쟁 심화 속에서 AI 전환 가속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분석가들은 데이터 클라우드와 AI의 통합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인포메티카 인수를 통해 고객사의 분산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AI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올해 안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에 전용 게임 앱을 기본 탑재합니다. 이 앱은 단순한 실행기 역할을 넘어서 업적 관리, 리더보드, 채팅 등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하고 에디토리얼 콘텐츠와 앱스토어, 게임 섹션, 애플 아케이드와도 연결됩니다. 2010년 출시된 게임센터는 이 앱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앱이 닌텐도 스위치 2의 6월 5일 출시 직후 6월 9일 애플 개발자 행사 WWDC에서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최근 인기 게임 스니키 세스파치를 만든 REC7 스튜디오도 인수하며 게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게임 이용률이 높은 기기이며 게임과 인앱 결제가 앱스토어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애플의 이번 움직임은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사양 게임 개발사와 하드코어 게이머들의 시선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여전히 맥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